벚꽃이 거리를 물들이는 봄이 다가왔습니다. 배화학교 인근에는 일찍 만개한 벚꽃을 보기 위한 시민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부산 택시업계의 구인난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가 지원책을 내놨는데 기사의 마음을 붙잡을 수 있을진 의문입니다. 사상보위회가 임시회를 열고 출산 가정의 산후조리비를 지원하는 조례 등 13건의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60세) 이상을 고용한 부산 지역 기업 152개사를 조사한 결과 고령 인력 채용 만족도가 10점 만점에 9점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따뜻한 봄바람과 함께 벚꽃이 거리를 물들이는 봄이 다가왔습니다. 부산 배화학교는 인근에 일찍 만개한 벚꽃을 보기 위한 시민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3월 말부터는 본격적인 벚꽃 축제가 이어집니다. 박재한 기자입니다. 분홍빛 벚꽃이 만개했습니다. 매년 부산에서 가장 빨리 벚꽃이 핀다고 알려진 곳입니다. 꿀을 찾아온 직박구리도 한참을 머무릅니다. 3월까지 이어진 꽃샘추위 등 이상기후로 인해 지각개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색적인 풍경입니다. 귀한 봄꽃을 보기 위해 시민 발길도 이어졌습니다. 지금 한 열흘 차이 나는 것 같아요. 작년에는 그 전에 와서 이때쯤 오면 다 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이렇게 피잖아요. 봄이 되면은 벚꽃을 보려면은 여기를 오면 돼요. 다른 곳에는 지금 벚꽃이 아직 망울만 져 있든지 아직 필 생각을 못 하고 있어요. 올해는 특히 추운 봄 때문에 벚꽃이 다 늦어 있는, 작년보다 한 10일 좀 늦어 있는 그런 상태인데. 부산의 봄꽃 개화 시기는 23일경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도심 일부 지역에서는 벚꽃이 피기 시작했지만 이곳 남천동 등 부산 대표 군락지에서는 아직 개화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벚꽃 축제도 이어집니다. 오는 28일부터 30일까지 강서구 대저생태공원 일원에서는 낙동강 30리 벚꽃 축제가, 같은 기간 낙동제방 벚꽃길에서는 낙동강 정원 벚꽃 축제가 열립니다. 기상청은 당분간 평년보다 따뜻한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BTV 뉴스 박찬입니다. 부산 택시업계의 구인난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는 기사 채용을 위해 현금 지원을 비롯해 채용 박람회 등을 마련키로 했습니다. 업계도 제도 개선 등 방안 모색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김석진 기자입니다. 부산의 지난해 법인 택시 기사 수는 5,500여 명. 코로나19 이후 절반 가까이 줄었습니다. 기사가 줄자 택시 가동률도 절반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96개 업체 중 한 곳은 폐업했고 두 곳은 휴업 상태입니다. 코로나 때는 그 영업이 안 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그 지나서는 이제 택시 요금 올랐잖아요. 아, 요금도 올랐고. 올른 거에 대해서 이제 그 사측에서 그 이제 그만큼 이제 상한가를 많이 올려 이제 그만큼 충당하는 식으로 올려가지고 그래가지고 또 서민들이 택시를 이용을 잘 안 하니까. 지난해 법인 택시 입사자는 2,400명. 하지만 퇴사자는 2,700명으로 300명 감소했습니다. 시는 지난해 10월 법인 택시 조합과 채용 박람회를 개최했습니다. 그 결과 전달에 비해 30여 명 늘어난 데 그쳤습니다. 이에 시와 조합이 현금 지원이라는 당근책을 꺼내들었습니다. 법인 택시기사로 신규 취업하면 매달 40만 원씩 6개월 동안 취업 지원금을 주기로 했습니다. 채용 박람회도 정례화할 계획입니다. 기사 모집을 위한 온 오프라인 홍보와 운수 사업자를 대상으로 경영혁신 워크숍도 열기로 했습니다. 기사분들은 옛날 형태인 산학금제라든지 리스제라든지 그 근로 형태의 다양화를 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을 조금 하면 좀 작게 가져가고 많이 하면 많이 가져가는 구조의 형태를 원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정부에서 하는 게 지금 TF팀을 구성을 해서 이 부분을 수정을 하려고.
고객과 기사 감소란 이중고를 겪고 있는 택시업계. 대중교통의 지위를 얻기 위한 경쟁력 강화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사상구의회가 임시회를 열고 13건의 안건을 통과시켰습니다. 징계받은 의원에게 의정비 지급을 제한하도록 했고 출산 가정의 산후조리비를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사상구의회가 7일간의 임시회 회기를 마무리했습니다. 예산결산 검사위원 선임과 현장 확인을 비롯해 13건의 안건에 대한 심의와 의결을 진행했습니다. 주요 안건으로는 경고 또는 공개사과 징계를 받은 의원에게는 의정비 지급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의원이 30일 이내에 출석 정지, 징계, 회의 질서 유지 의무 위반 시 의정비 지급 제한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또 출산 가정의 산후조리비를 지원하는 조례도 마련됐습니다. 올해 1월 1일 이후 사상구에 출생신고한 가정에 산모 또는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 부담금과 산후조리원 일부 비용 등을 지원합니다. 5분 자유 발언도 이어졌습니다. 정춘희 의원은 사상구 관급공사 3분의 1은 아무런 정보 없이 진행되고 있어 주민들의 불편과 오해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전 예고제를 통해 행정의 신뢰를 쌓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수막, 홈페이지 게시 등의 간단한 방법으로 공사 시작 전 미리 주민에게 알리는 절차를 두자는 것입니다. 사전 예고조를 도입해 예고 기준과 예고의 예외 사항을 명확히 정하고 그에 따라 예고를 실시한다면 이유 없이 또는 전례 답습적으로 예고가 누락되는 경우를 막을 수 있습니다. 이어 김윤경 의원은 붕괴가 우려되는 빈집이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며 빠른 조치를 주문했습니다. 김 의원은 주학초등학교와 주례여고 통학로에 무허가 빈집이 4년 넘게 방치돼 외벽이 무너질 위험이 높지만 구청의 대처가 미흡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어떠한 방법을 써서라도 빈집 붕괴 위험을 확인하고 신속하게 철거 또는 보강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 관내에 더 이상 위험한 통학로가 존재해서는 안 됩니다. 소중한 우리 학생들이 안심하며 등교할 수 있도록 임시적인 안전시설물 설치 등 즉각적인 조치를 비롯해서 근시일 내에 해당 위험 요소를 해소할 수 있는 현실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사상구 의회는 오는 5월 임시회를 열고 1차 추경 예산안 심의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60세 이상을 고용한 부산 지역 기업의 만족도가 10점 만점에 9점으로 나타났습니다. 저출생 고령화로 산업 현장에서 고령 인력 활용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보이는 대목인데요. 기업들은 재고용 제도 확산을 위해 지원금 확대 등 실질적인 정책 지원을 주문했습니다. 박재한 기자입니다. 부산 상공회의소는 지난해 10월부터 2달간 60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지역기업 152개사를 대상으로 고령인력 운영 실태조사를 벌였습니다. 응답기업 4곳 중 1곳은 직원의 10% 이상을 60세 이상 고령자로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채용 유형으로는 소속 퇴직자의 재고용이 응답기업의 75%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재취업만 활용하는 경우는 3.3%에 불과했습니다. 고용 만족도는 매우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 만족도는 10점 만점에 9.02점으로 특히 고령자가 취약할 것이라고 예상되는 노동 생산성과 변화 적응력, 체력 등도 우려와는 달리 비교적 높은 만족도를 보였습니다. 고령 인력 운용에 따른 어려움은 응답기업의 78%가 없다고 응답했고 문제가 있다고 응답한 기업의 48%는 안전관리 부담을 꼽았습니다. 이는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되면서 고령자 고용에 대한 안전사고 발생 우려와 처벌에 대한 부담이 큰 것으로 분석됩니다. 한편 지역 기업들은 고령 인력 생산성 향상을 위한 필요 지원책으로 고용지원금 확대와 근로 인센티브 등 퇴직 전 임금 수준을 보전할 수 있는 현금성 지원을 첫 번째로 꼽았습니다. BTV 뉴스 박재한입니다.
부산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수사대는 대규모 전세 사기 피해를 일으킨 전직 고위공직자 출신 70대 임대업자를 사기 등 혐의로 구속 송치했습니다. A씨는 2019년 9월부터 2023년 5월까지 피해자 73명으로부터 오피스텔 전세 보증금 62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임대차 계약서를 위조해 금융기관으로부터 47억 8천만 원 상당을 부당하게 대출받은 혐의도 받습니다. A씨는 담보채무와 임차인 보증금이 건물 시가를 초과하는 소위 깡통 건물에 대해 돌려막기 방식으로 임대업을 운영해왔습니다. 피해자는 대부분 20대에서 30대 사회초년생으로 드러났습니다. 정부나 지자체가 전세 사기에 대한 대책을 뒤늦게 내놓고 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피해를 미리 막는 것입니다. 전세 사기를 예방할 방법은 없는지 이 내용을 박철우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최근 2년 사이 전세 사기가 집중적으로 발생한 강서구 화곡동.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 건수만 1,322건에 달합니다. 전세 사기 예방 피해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서 조례를 개정을 했고요. 현재까지 944분에 대해서 9억 5천만 원에 대한 소송 비용에 대한 지원을 해드렸었고요. 그렇다면 현재 상황은 어떨까? 2년 전 휩쓸고 간 전세 사기 여파에 대해 공인중개사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봤습니다. 지금 전세 사기가 휩쓸고 간 지 한 1년 6개월 정도 지났습니다. 시장 분위기는 좀 어때요? 상황은요? 기존에 나왔어야 될 매물들도 잘 안 나오는 상황이고 전세 보증금 자체는 떨어졌지만 그 시세대로 받지 못하는 그 임대인분들이 어느 정도 억울한 면이 있기 때문에 월세가 붙는 상황이 돼서 반전세 매물이 많아졌고 상대적으로 이제 월세도 올라간 상황이에요. 또 다른 공인중개사. 1,322건의 피해 가운데 989건에 달하는 화곡동의 경우 전세 대신 월세 전환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말합니다. 여기에 정부의 전세 대출 규제 강화까지 더해지면서 세입자들이 전세 대신 반전세나 월세를 선택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전세가 거의 없습니다. 지금 대부분 이제 예를 들어 2억 5천 받던 전세집이 있다고 하면 그게 이제 보증보험을 거의 필수적으로 가입을 하기 때문에 그 규제에 맞추려면 1억 8천까지 낮춰야 된다라고 하면 나머지 7천만 원에 대해서는 임대인 입장에서는 보상을 받고 싶어 해요. 그럼 이제 그걸 월세로 치환하는 거죠. 그럼 전세 사기 예방하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시세보다 저렴한 매물 주의, 등기부 등본 및 대출 상황 확인, 전세 가율 80% 이상 주의, 세금 체납 여부 확인, 전세 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 확인 등이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이게 깡통 주택인지 꼭 확인을 해보셔라. 이제 인근 부동산을 통해서라도 시세를 확인해 두시는 게 피해를 줄이는 데 가장 좋고요.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전세보증보험에 꼭 가입해 두셔라라고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한편 최근 모임 통장을 활용해 집주인의 명의를 도용하는 삼행시 통장 사기, 또 가짜 등기를 통한 가등기 사기, 다운계약 사기 등 새로운 수법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BTV 뉴스 박철우입니다. 4월 2일 부산시 교육감 재선거를 앞두고 20일부터 후보들의 공식 선거 운동도 시작됐습니다. 중도 진보 진영 후보인 김석준 후보는 부산 진구 서면교차로에서 출정식을 갖고 본격 유세에 돌입했습니다. 김석준 후보는 선거 운동원들과 함께 출근길 시민들에게 인사를 건네며 부산교육 정상화를 위해 다시 여러분 앞에 섰다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중도 보수 정승윤, 최윤홍 후보는 23일까지 단일화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지만 우선 각자 선거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정승윤 후보는 부전 파출소 앞 삼거리에서 첫 유세를 갖고 이번 선거는 교육으로 포장돼 있지만 실제는 체제 전쟁이라며 반드시 압도적으로 이기겠다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최윤홍 후보는 서면교차로에서 출정식을 갖고 인성을 기반으로 부산 학생들의 학력을 높이고 교사들이 소신껏 교육할 수 있는 학교 환경을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부산시 선거관리위원회는 4월 2일 실시할 부산시 교육감 재선거를 앞두고 선거에 대한 관심과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희망 연날리기 캠페인을 지난 20일 광안리 해수욕장에서 가졌습니다. 부산의 대표 관광지인 광안리 해변가를 배경으로
지역 전통연 제작 장인인 부산무형유산 지연장과 함께 전통연 200여 개와 주련 등을 활용해 연날리기 퍼포먼스를 진행했습니다. 시 선관위는 후보자의 정책과 공약을 꼼꼼히 살펴 소중한 권리를 꼭 행사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 집 건너 한 집이라는 말이 있을 만큼 그동안 커피숍의 증가 추세는 가팔랐습니다. 빨리 창업할 수 있다는 장점도 한몫했는데요. 어려운 경기에 이제는 이마저도 옛말입니다. 이제는 한 집 건너 문을 닫는 상황인데 커피의 도시 부산도 사정은 다르지 않습니다. 권정숙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산 용호동의 한 커피숍. 커피 애호가들에게는 필수 방문지로 꼽히는 곳입니다. 15년간 자신만의 커피 맛을 내기 위해 쉬지 않고 연구한 결과입니다. 상업 커피에 도전한 지는 4년. 두 곳의 커피숍을 운영하고 있지만 요즘은 창업 때보다 더 힘든 여건입니다. 손님들이 일단 너무 신중해졌어요. 커피를 하나를 골라도 되게 신중하게 고르시고 경제적인 어떤 그런 캐파가 축소됨으로 인해서 어려워진 것이기 때문에 그 노력이 좀 백약이 무효한 것 같은 그런 좀 힘이 안 나요. 국내 10여 개가 넘는 프랜차이즈 카페들이 태동하고 최신 커피 문화와 기술을 엿볼 수 있는 곳. 수입 커피류의 90%가 들어오는 커피 성지 부산도 경기 침체에 결국 발목을 잡힌 겁니다. 실제 부산의 커피 전문점은 2019년 3,500여 곳에서 2023년 5,900여 곳으로 늘었지만 지난해 5,700여 곳으로 줄었습니다. 포화된 시장과 3개월 내 소자본 창업이 가능한 문턱, 오르기만 하는 임대료와 원두, 인건비 등은 기름을 부었습니다. 해운대의 한 커피숍. 코로나 시기이던 4년 전 창업해 자리를 잡았습니다. 맛과 서비스로 고정 고객도 많지만 요즘은 하루하루 불안감도 커집니다. 코로나 때 시작을 했는데도 연말에도 뭐 단체도 있고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 한 분, 두 분 이렇게 소규모로 다들 오시고 단체나 뭐 이제 모임 같은 게 많이 없어진 것 같고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사람도 많이 없고. 같은 건물에 있는 커피숍만 너댓 개. 폐업과 창업을 반복하는 옆 가게의 모습은 남일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른 인건비에 가족의 손을 빌려 운영해야 타산이 맞는 상황. 임대료부터 오를 건 다 올랐는데 정작 거리에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원래 인건비가 많이 나가는 게 아니었는데 월세는 임대료는 계속 오르고 이런 상황이라서 뭐 인건비를 더 투자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그냥 가족끼리 다들 나와서 일하고 있어요. 어려움은 폐업으로 이어졌습니다. 부산의 커피숍 폐업은 2023년 처음으로 창업 건수를 앞질렀습니다. 5곳 중 2곳이 창업 3년 안에 문을 닫은 셈입니다. 일상의 추억이 담긴 나만의 커피숍이 사라지는 현실은 고객들에게도 아쉬움입니다. 저희 애들하고 이렇게 같이 오거든요. 저희 애들도 사장님들 너무 좋아하고 이 동네에 오래 살아가지고 뭐 하나씩 없어지는 거 보면 마음이 많이 아프죠. 불안과 고물가 속에 업소간 경쟁까지 치열해지며 한계점에 다다른 부산 지역 커피업계. 전포동 카페거리, 해운대, 송정, 광안리, 대학과 주택가 등 부산의 모든 커피숍은 지금 매장 규모를 떠나 살아남기 위해 버티고 있습니다. 내가 손님들에게 어떤 즐거움과 어떤 만족감을 줄지에 대한 내 자신의 어떤 바람을 충족하기 위한 그런 노력과 그런 열정을 다하다 보면 어떤 시간을 보내면 좋은 날이 올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정숙입니다. 남구는 오는 5월부터 2025년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현재 임신 중이거나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남구 거주 산모이며 4월 25일까지 온라인이나 구청 일자리 경제과로 방문 신청하면 됩니다. 지원 대상자는 신청 기간이 끝난 후 4월 중에 시스템으로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될 예정이며 1인당 연간 48만 원 상당을 지원받게 됩니다. 서구의회가 제284회 임시회를 개회했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오는 28일까지 회기 기간 중 11건의 조례안과 2건의 동의안, 그리고 올해 첫 추가 경정 예산안을 심의합니다. 첫날 본회의 5분 자유 발언에는 2명의 의원이 나왔습니다. 먼저 강경미 의원은 집행부가 의원들의 5분 자유 발언에 대해 적극 검토하고 회신해주는 절차를 마련해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리고 주지웅 의원은 아이들을 위한 사계절 놀이터 조성을 희망했습니다. 사하구의회가 제298회 임시회를 개회했습니다. 본회의 첫날 5분 자유 발언에는 최근 논란이 된 하단동 공동아파트 인근 건설 폐기물 처리 업체 이전 문제가 불거져 나왔습니다. 보도에 김석진 기자입니다. 사하구의회 제298회 임시회가 열렸습니다. 의회는 오는 26일까지 8일간 회기를 정했습니다. 이 기간 상임위는 9건의 조례안과 올해 1차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심의합니다. 주요 의원 발의 조례로는 1인 가구와 청년 그리고 자율방범대에 대한 지원안 등이 있습니다. 이날 정삼균 의원은 5분 자유 발언에 나섰습니다. 정 의원은 하단동 1,800여 세대 아파트 주민들의 민원 해소에 집행부가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정 의원에 따르면 해당 아파트는 인근의 건설 폐기물 재활용 업체들과 분진, 소음 등을 이유로 갈등을 빚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이들 업체 중 한 곳이 도시철도 기지창 공사로 인해 이전하게 됐고 그 부지가 아파트와 더 가까워졌다는 것입니다. 주민들은 인근에 초등학교도 있어 안전사고의 우려가 더 커졌다며 다른 지역으로의 이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상구는 시설 사업장 이전 신청을 위한 행정 처리는 서류상 문제가 없으므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하지만 만약 사상구 주민이 아니라고 무책임하게 처리하려고 한다면 우리 사하구 주민들의 환경권, 생존권, 행복 추구권, 재산권을 무시하는 행위로 정말 묵과할 수 없으며 그러한 무책임한 태도에 대해서는 강력히 시정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와 관련해 사상구는 해당 업체의 이전 허가 결정을 보류한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유영현 의원 등은 이 업체의 이전 계획을 불허하도록 하는 결의안을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자에게 힘이 되는 뉴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BTV